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새벽 4시 15분입니다. 그래요. 네. 이 상승에 대한 86,000불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떨어지는 조정에서 제가 83,000불대 초반 내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이노글님께서 롱을 보는 게 손익비가 좋다. 뭐 롱? 네, 그렇죠. 있죠. 그래서 롱 실제로 롱보행에 대한 보셨다가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83,000불대 초반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 보이죠.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나오고 다이버전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점을 13,000불대 초반을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맞았네요. 인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해서 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대목으로 밀게 되면 이 밑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밀지 않았어요. 밀지 않고 돌렸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슈퍼포지션이라면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고요. 그죠? 배팅 또 소위 중에 배팅 하시는 분들은 내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상승이 진행이 됐고, 이 정도면은 13,000불대 초반이었으니까 13,500 정도 잡아볼까요? 그 상태에서 15,000, 85,000에서 83,500에서 85,2,500불 정도 되는 수치. 그러면 약 3%, 4%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게 됐네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10배 마진이면 40%, 5배 마진이면 2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무지성으로 간다 안 간다를 예상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막 지나가는 이제 뭐 차트충들은 간다고 했다, 간다 이게 아니라 그 가격대를 언급해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83,000불도 초반을 언급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 이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반등은 나오겠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정도 쪽에서 노려보는 거예요. 손절 잡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떨어졌다고 이때까지는 떨어졌다가 밑으로 더 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황이.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보면서 계속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셔야 돼요. 알 수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런 위에서 나오는 그 저항적 추세선과 아래서 받쳐지는 이제 바닥의 추세선이 지금 맞물리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내일 모레 정도 해가지고는 아마 좀 위아래로 좀 흔들어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위로 가게 된다면 88,000에서 9만 근처 빠지게 된다면 78,000까지도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타이밍에 그죠? 돌파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을 조금 원하는 포지션, 뭐 숏이면 숏, 롱이면 롱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 88,000에서 9만 사이까지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86,000 확인을 했고 그 두 번째 패턴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반등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아래로 가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해서 78,000에서 뭐 쳤다가 다시 한번 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올라가면 좀 빠지고 따라가면 오른다는 관점에서 특히나 우리가 단타를 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을 거니까 무지성으로 간다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리시면서 크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작게 보시는 분들은 뭐 그 맞게끔 그 수준의 범위에 맞게끔 놀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말씀해드리는 크리에이터가 잘 없죠 실제로. 그렇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간다 살아. 예. 그러다 보면 뭐 시장이 좋을 때는 다 맞았다 우와 하고 몰려들고 막 대박이다 하고 몰려들고 시장이 떨어 박살나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근데 욕을 먹을 걸 각오를 하면서도 비쌉니다 파세요. 그죠? 그러면 구독자는 빠지고 시청자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공부방에서 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23일날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도 깨달을
깨달아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23일 날 오전 아침이죠. 23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공방용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단타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거든요. 애니메코인이랑 제타체인 언급을 드렸었어. 그래서 애니메코인 슈팅이 나왔다, 제타체인도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 23일 날 아침입니다. 23일 날 아침이니까 여기가 여기 23일 숫자가 23일이거든요. 23일 아침 요쯤 될 거야. 5시에서 7시. 그러니까 이때 딱 노린단 말이에요. 7시. 그치. 그런데 이거를 한 2시간 뒤에 보신 분들은 10시에 보신 분들은 고가가 돼버려요.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지나 간단부터 하고 또 이성을 읽고 사버리면 거래 터졌죠. 이거 변곡점이라 그랬어요. 특히 거래가 터지고 나서 중간에 나오는 반등은 위험하다고 했고 거기서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깨지고 나서 이런 반등할 때 무조건 도망가셔야 된다 그랬거든. 그죠? 맞죠? 그래서 뒷북 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타의 사이클이라는 거야. 얼마를 갈지 더 갈지 덜 갈지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죠? 실제로 만약에 400원 중반에 사셨던 분들은 650원이면은 약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쌤이 좋다고 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물려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거는 뒤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엇박자 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화는 지금도 공개버전에서 제가 녹화하는 시간을 알려드리거든요. 만약 혹시나 방송을 보시다가 시간이 지났다면 이 인간이 말했던 시나리오에서 주식이나 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변화가 흘러됐고, 시나리오, 선생님이 알려주는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서 이런 변수들,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거래량이 터졌다거나 장대 양봉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시고 남이 말하는 시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날먹충은 전 솔직히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날먹충이라고 하죠. 날로 먹는 벌레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그런 표현 모르시죠? 그래서 진짜 날로 먹으려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막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내 무기도 없고 남이 다 지킬 그런 수단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물고 빨고 하면서 그냥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저희들이 애니메코인도 구경을 하러 가죠. 애니메코인은 크게 많이 안 올랐던 것 같은데, 그지? 애니메코인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도 좀 더 단단하다, 그죠? 23일 아침이었으니까 이때였습니다. 근데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눌림목을 27원대 초중반을 말씀드려요. 27.3 전후를 말씀드렸는데 5에서 올라가가지고 요건 타점이 살짝 자기가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양봉을 보고 접촉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요거 다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죠? 두 종목 다 여러분들께 이제 피드백을 사실 저희 공방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공개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만큼 넘어갔어요. 이런 종목들은 높은 확률로 다시 돌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좋아요. 괜찮은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희망적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타체인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이오스도 그랬고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그렇고 아마 300원대 뭐 중후반 370원, 360원 라인대에서는 또 먹고만 먹을 만한 반등입니다. 반등 먹고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실 거고요. 룸데이크토크도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스토크도 뭐 엄청 갔다지 박살나버렸죠. 이런 것들을 뒤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사신 분 있으시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네, 이거는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방송을 들을 가치가 없는 분들 오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희망적인 게 맞아요. 희망적인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저점을 이탈되고 신저점을 갱신해버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희망편을 기준으로 우리 희망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이죠. 그런 낭비 라인을 잡고 전략을 취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망한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은 일단 희망 쪽으로 여기적인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여기서 뭐 제가 봤을 때 2.3을 넘어가면 제가 또 숏포지션에 대한 멘트를 좀 강하게 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숏이든 롱이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 숏을 보시는 분들도 이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때 칠 때 이때 노리셔야 돼. 이때 노리셔야 하고 요 선절 잡으셔야 돼요. 이몽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그때 노리셔서 이 정도 노렸다가 한 번 더 빠질 거냐 말 거냐는 관리하고 덤에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숏을 노리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면은 진짜 이런 탁 치열한 저항대에서 탁 타점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숏 포지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뭐 어떻게든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오르는 게 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고 물려더라도 뭐 중간에 대응할 여리가 많고, 뭐 중간에 또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해서 뭐 빠져나오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승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능을 해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마진을 하려고 하는 포지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숏포지션 철저하게 추세가 탁 깨지는 타이밍 요 떨어질 때 보고 위에 손절 주고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고 조금 먹고 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도 뭐 단타가 조금 진행됐지만 뭐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의 세컨카죠. 세컨카 요 안에 있는 게 제 와이프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컨카를 출퇴근용으로 하나 몰고 다니라고 뽑아줬습니다. 뭐 2018년식 스파크 에티세트 썬루프 빠진 풀옵션 안전장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족해요. 만족스러워요. 괜찮더라고요. 먼저 뭐 해보니까. 키로수는 조금 있는 건데, 그래도 예전에 전주인도 한 분이 타셨고, 아저씨 50대 아저씨 한 분 쭉 타시던 차고, 1인 신주 단순 교환, 펜다 하나 단순 교환,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또 올해도 저는 또 일용한 양식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구매를 했다라는 걸 자랑도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죠. 단타를 쳐서 저희 살림에 좋은 데는 살림살이를 마련한다. 그게 즐겁다.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 이 시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시면 우리 이 코인 시장과 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꾸준히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 파도를 이기려고 들면, 그죠? 바다 얼마 전에 만난 거뭐 보셨나요? 그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인데 폭삭 속았수다. 바다를 이기려고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기려 들지 마시고 그 바다에 맞게끔 적당히 겸손하게 내가 먹을 물고기나 전복들만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죠? 재밌죠? 그래서 오늘 저희 단톡방 분들께서 몇 가지 종목들을 문의해 주셨어요. 우리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종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뭐였지? 잠시만요. 네. 바나라는 종목이 있어. 바나도 사실 어제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바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타체는 조금 극단적으로 나온 종목이고 바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 어제 또 노려보실 수 있었겠지만 같은 타이밍이었어요. 자체 아침이었죠. 23일 아침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크게 튀고 거래가 받으면서 볼린 점에서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다는 것은 일단은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밑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래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고 보조지표도 강세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타점은 안 맞아요. 타점은. 그러니까 이게 타점이 돼서는 안 돼요. 타점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들, 이런 타이밍들에선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초점 향상성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예쁘게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데, 이렇게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보내주는 게 맞아서 그래서 겸손하게 보시면 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놀림목이 나와주면 잡는다라는 관점을 좀 대거 제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대
그래서 막 9,000원 살짝 이탈되어주면 이런 자리들이 반등으로서의 가치가 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정도 반등에 대한 규모 상승될 수 기대값이 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먹고 뭐 관리해서 존절 잡고 끌고 가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살짝 정리해주고 전략만 들고 간다거나 그렇게 전략을 취하셔도 되고, 떨어지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점 자체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실제로. 그래서 더 가면 그냥 좀 낮은 쪽으로 접근을 하고 타점을 일단 눌림목을 제시를 드릴 것이고, 어쨌든 바나라는 종목은 일단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이탈이 일어나면 이 1,000원대까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룰을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투자보다는 매매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걸 저는 뭐 과감히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저희 생각과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죠. 그죠? 리딩이 아니에요. 리딩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쭉 코스피랑 이제 S&P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텐데, 그래도 S&P를 좀 보게 되면 환율도 체크해 볼까요? 1464만 많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엔화도 다시 9.7 정도로, 그죠? 1원이 넘어가게 되면 10원이 넘어가게 되면 유동에서 저항을 좀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어지간하면 다 맞단 말이에요. 한샘 시어는 이 정도로 정말 잘 맞춘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대놓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조금 수위 조절해서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애매하게 말할 때는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자, S&P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등을 좀 줄 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더 빠지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등 좀 주고 있었기 때문에 셔퍼해야 되는 금은 지금 잘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S&P도 5,800 정도까지 반등할 여지가 있고, 비트코인도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그래서 8,000에서 9만 근처까지도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은 굉장히 조심하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흐름이 깨질 때 죄송합니다. 이 흐름이 깨질 때 슈퍼시안을 갖고 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때도 이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질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얀만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또 이때는 빅쇼트를 노릴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시나리오 여러 개 짜두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꿀렁꿀렁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스닥도 좀 약간의 반등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주 예전에 그려놓은 추세인데 추세는 하단인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런 라인들. 그래서 지금 큰 추세 라인을 4개 정도 만들어줬고, 한 덩어리로 보고 하나로 보고 주기적인 측면을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네 번째는 보통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아마 좀 흔들다가 미국 증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18,000, 17,000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바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반등을 주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4월에 대한 반등을 좀 보면, 우리가 가을은 좀 그걸 보고 이번 달 또 올해 가을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4월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이 쭉 도점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4월 반등파를 보게 되면 우리 가을에 규모 있는 더 큰 규모의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상황이 그때 가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방송은 재미없더라도 2배속이든 어떻게든 좀 계속 들어주시고, 애매하시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소통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물어보셨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이에요. 이거 한글로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찾았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물리셨대요.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어딘가에 물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약 40% 정도 손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평단이 지금 4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어딘가예요. 물타기에서 여기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나 보다 하고 살면 안 된다고.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누가 좋다더라, 누가 벌었다더라 이렇게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제 CJ 제일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는 충분히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어서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시지 않나 싶었는데, 네, 희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 30만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 물타기를 하겠다. 네,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타점이 안 맞아요. 똑같은 아까 누구랑 바나라는 종목은 똑같죠. 그렇죠. 근데 바나보다는 CJ 제일제약이 저는 좀 더 나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물타기라는 걸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이 정도 영역에서 26만원, 25만원, 뭐 25만, 4만원, 3만 5천원 정도에서 영역에서 좀 한 방에 넣는 게 아니라 툭툭툭 잡으시면서 3만원 넘어가면 또 툭툭툭 30만 넘어 툭툭툭 덜어내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넘어가면 다시 눌림 먹다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움직여질,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있던 말씀인지 아시니까, 올라가면 한 방에 또 파는 게 아니라 툭툭툭 파시면서 인내심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저쪽 나오면 또 29만 밑으로 여기까지 가면 이 정도가 되겠지. 29만 18만 또 툭툭툭 잡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셔야 아마 극복이 좀 안전적으로 무난하게 빨리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다 가시는 분들 하라면, 그리고 이 회사를 믿으신다면 저는 물타기를 좀 보셔도, 각을 보셔도 괜찮지 않나. 단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딴 거 다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그냥 개새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제표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 챙겨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올해를 기점으로 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KPX 재투자도 잘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순이익률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뭐 대기업이 맨날 막 자기네들 배울리고 막 물가 올리고 난리 쳐도 영업이익률 5% 정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5% 나 5% 남겨 먹어야지. 그러고 나서 평균 배당 수익률 1% 주고 3% 저거 보고, 여러분들 장사해가지고 3% 남겨 먹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남겨 먹어야죠.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그죠? 배당 수익률 주고 해서 배당도 주고 영업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이자 발생 부채가 좀 있지만 전체 자산 총계에 비해서 자본 총계의 자본만 갖고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유보율 다 자본을 많이 챙겨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증권사 측에서는 40만 원까지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30만 원, 보조 30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타기를 좀 하셔서 인내심을 조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26만 8천 원이지만 뭐 일단 2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 버틸 수 있다, 나이대 건졌는데 버텼는데 어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좀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0만 원 초반에 넘어갔는데 30만 원 당장은 30만 원. 그래서 뭐 당장 하여튼 올해 정도까지 30만 원, 이렇게 다시 한번 가서 3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저 생각이 좀 견적을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하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고, 나중에 또 이 추세가 돌파되어서 옵니다. 추세 돌파되는 타이밍 어디 갔냐? 타이밍 오겠죠. 그때 또 배팅하고. 그래서 뭐 여차 되다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물타기 하는 것도 괜찮고, 뭐 그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렇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들어가면 눌려가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렌즈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또 눌림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가면 그냥 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합리적으로 그냥 가게 되면 눌림목에, 아니면 요 전체적으로 요 정도에 좀 깔아보는 정도, 두 가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타기 하신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죠. 그렇죠. 근데 본전까지 찾지 마시고요. 본전 하시면 한 30만 원 초반에서 좀 떨어내 주셔서 손실감을 줄여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오늘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대제일제당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섬세하게 관리하는 그런 요령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무지성 매수는 사실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찬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는 꾸준히 천천히 그죠? 우리 바다를 거스르려고 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